인도가 54년 만에 봉인 해제한 그 무기를 파키스탄 상공에서 터뜨린 순간 지구 반대편까지 충격파가 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믿기 힘들 정도로 숨가쁜 이틀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이면 끝날 것 같던 국지적 충돌이 순식간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혈압계를 붙잡게 만들 정도로 격렬한 대치 국면으로 비화했고 그 불길은 여전히 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가 마치 잘 짜인 대본이라도 갖고 있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 순식간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던 5월 7일 새벽 카슈미르 인근 고지대에서 들려온 한 발의 총성은 고요를 찍고 나비효과처럼 번져 결국 오늘의 전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카슈미르라는 땅은 오랫동안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상처가 새겨진 흉터와도 같았습니다. 1947년 분할 독립 후 수차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한 이 지역은 고도를 따라 흐르는 것엔 산풍마저도 양국 군부의 긴장감을 더 증폭시키는 듯한 음울한 공기를 품고 있었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순찰 중이던 인도 국경수비대가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에게 기습을 당해 2명이 직사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뉴델리 정부는 카슈미르 무력 도발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뿌리 깊은 방침을 즉시 꺼내들었습니다. 곧이어 인도 공군은 복수의 첫 포문을 열겠다며 최신의 전투기 라팔 편대를 긴급 발진시켰고 파키스탄은 그 정보가 공식 발표로 전해질 새도 없이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인도 전투기를 탐지했다며 같은 날 새벽 3시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공군 기지에서 중국제 제-20C 편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새벽 하늘 위에서 맞부딪힌 라팔과 제-20C 사이의 첫 도구 파이트는 단 14초 만에 어찌 보면 허무하게도 파키스탄의 PL-15 공대공 미사일 한 발로 결착이 나버렸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라팔 세대가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연달아 화염에 휩싸여 카슈미르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은 마치 21세기 버전의 파노라마처럼 세계 전역에 생중계되며 프랑스산 첨단 전투기의 신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투기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델리 시내 중심가 대형 전광판에 프랑스 트리콜로르가 무색하게도 라팔 격추 긴급 속보가 도배되자 그동안 유럽 최고 걸작이라며 부심을 품었던 인도 군사 전문가들조차 참담함과 모멸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인도가 여기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제 기체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한 토종이자 가격 대비 성능의 아이콘 K9 자주포 바지라로 응수하겠다는 배짱을 부린 거죠. 여기서 잠깐 왜 하필 K9이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인도의 선택이 얼마나 집요하고도 정교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2017년 인도는 국경지대를 장악한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공 가능성에 대비해 고산지대와 사막지역 모두에서 기동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MSTAS는 험지 기동성이 부족했고 미국산 팔라딘은 천문학적 유지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산 K9 썬더였죠.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조립, 환경 맞춤형 개량,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은 합리적인데 성능은 최고라는 달콤한 조건은 인도 국방부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습니다. 이름도 현지 사막 신화에 나오는 번개신 바지라에서 따와 K9 바지라라는 새로운 별칭이 붙었는데 인도군은 이 무기를 국경 최전선에서도 멈추지 않는 움직이는 요새라 칭하며 극찬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군은 파키스탄이 일찌감치 배치한 중국산 SH-15 자주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SH-15는 휠차대를 써서 도로 이동 속도는 빠르지만 장갑이 얇고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는 하차 전개에 시간이 걸린다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죠. 반면 궤도형 K9 바지라는 50톤이라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타르 사막의 뜨거운 모래밭에서도 카슈미르 고개를 넘는 험한 산악로에서도 전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관성 항법 장치는 오늘 같은 기습이 반복되는 전황에서 단 몇 초라도 더 빨리 포신을 들어 올리고 단 한 발이라도 더 정확하게 적의 포대를 꿰뚫는 결정적 변수가 됐습니다. 바지라 포수가 전장의 먼지를 뚫고 파키스탄 전선 후방 탄약고를 박살내는 장면을 본 한 군사평론가는 이건 대포가 아니라 지상 위를 달리는 스나이퍼 라이플이라 극찬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SH-15가 소총이라면 K9는 기관총이라며 화력을 비교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20C로 라팔을 격추시킨 데서 얻은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자랑스러운 미국산 F-16 그리고 중국과 합작해 생산한 JF-17 썬더를 출격시켜
125대가 넘는 대규모 편대를 형성, 인도 영공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인도가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하롭을 카슈미르 전장 전역에 흩뿌린 겁니다. 하롭은 일단 표적을 지정하면 마치 먹잇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독수리처럼 6시간 넘게 상공을 맴돌다 목표물을 발견하는 즉시 230km 속도로 돌진해 스스로 폭발하는 드론이죠. 이른바 자살 드론 전략의 대표주자입니다. 파키스탄 전투기가 하늘에서 뱀처럼 꼬리를 흔들며 고속 기동을 펼쳤는데도 수십 미터 상공에 숨어있던 하롭이 마치 고정미 스마트 폭탄처럼 추적해 기술을 들이받는 순간 기체 한복판이 산산조각나며 불덩이처럼 추락했습니다. CNN은 UAV가 유인 항공기를 사냥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다라고 표현했고 파키스탄 군부는 격추 장면이 SNS를 타고 실시간으로 퍼지자 변칙 비인도적 공중전이라 반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세계가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첨단 무기 비교 박람회로 변질됐다는 점이었죠. 중국산 PL-15 미사일과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의 대결, SH-15와 K-9의 포신 대립, J-10C와 라팔의 명운이 엇갈린 14초. 그 모든 전투 현황이 SNS와 위성 중계망을 통해 거의 딜레이 없이 지구 반대편까지 전송되자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중동 동남아남미까지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군 관계자들이 저마다 노트를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실전 데이터를 받아 적기 바빴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닌 혈육 튀는 현실 전장에서 드러난 성능은 돈 주고도 얻기 힘든 데이터라며 박물관 같은 연구소에 갇힌 실험 결과보다 가치가 높다고 평했습니다. 종전협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각국 무기 시장의 판도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인도는 라팔 쇼크에 분노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K9 바즈라의 명성을 천정 돌파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에어쇼를 목전에 두고 라팔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 중이고 캐나다처럼 장기간 F-35 구매를 고민하던 국가는 라팔 F-35 타이푼 경쟁 구도에 느닷없이 KF-21 블록 3라는 이름을 올려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 예산은 빡빡하고 북극권 방위를 위해선 혹한기 스텔스 운용 능력이 필수적인데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16,0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해 40도 혹한 성능 인증을 받겠다고 공언한 상태죠. 여기에 한국은 로열 윙맨 무인 편대기를 자국 기술로 개발해 데이터 링크로 묶어 팔겠다고도 하니 미국 무기 의존 탈피를 꿈꾸던 캐나다 정치권에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기술 맞교환 시나리오입니다. 캐나다는 극지작전에 필수적인 알루미늄 니켈 합금 야금 기술이 뛰어나고 얼음 파쇄를 위한 함정용 가스터빈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함정 디젤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하려 했지만 선진 노하우가 부족해 미국, 영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KF-21 엔진 공동 개발과 함정 추진체계 협력을 맞바꾸면 캐나다는 2030년 이후 F-35 저율 생산 단계가 끝난 뒤에도 스텔스 전력 공백 없이 극지 방위를 맡을 수 있고 한국은 핵심 함정 추진 체계를 손에 넣어 해군 원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라팔 효용성에 직격탄을 날리며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을 흔들어 놓은 덕분에 캐나다 의회 내 발라팔파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선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직도 강경한 자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은 전 세계 외교가의 싸늘한 전율을 안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이후 네 방향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핵 확전 억제 방안을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파키스탄의 오랜 우방이지만 동시에 인도 시장을 잃고 싶지 않은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속으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어떤 식으로든 파키스탄의 핵 버튼에 손이 가지 못하도록 선제 차단할 계획이라며 위성 UAV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핵시설 주변을 24시간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카라치 항구 기름 저장고가 K9 포탄 세례를 맞아 활활 타오르는 장면은 또 다른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20달러 가까이 치솟았는데 이는 곧 중동 산유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이익 손해 계산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일본, 유럽 연합은 업계 전망 보고서를 긴급 수정했고 미국 셰일업계는 산유량 증산 카드로 분주히 로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파키스탄은 저녁 하늘에 수십 기의 드론을 날려 뉴델리 뭄바이 암리차르
주요 공항 활주로와 통신탑을 동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측은 이미 다층 방공 체계를 구축해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했고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다며 국영방송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한밤중임에도 가정마다 TV와 스마트폰을 켜두고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였는데 정보 공개와 통제 양면 전략을 택한 인도 정부가 SNS, 실시간 스트리밍을 허용한 덕분에 국제사회는 상황 전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전은 총포성만 요란한 물리적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전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한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 심지어 여론까지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인도 파키스탄 충돌이 불과 48시간 만에 세계 50여 개국 증시를 출렁이게 하고 국제유가와 곡물 선물가를 마구 요동치게 만든 이유도 바로 이 복합전 환경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한쪽 파편이 튀면 다른 한쪽 금융시장에서 흉터를 남기죠. 이제 전쟁은 더 이상 국경 안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싸움은 결국 준비된 자가 이긴다는 평범하지만 진리 같은 명제가 다시 한번 눈앞에서 증명됐다는 점입니다. 인도가 라팔의 추락으로 자존심에 금이 갔지만 곧바로 K9 바지라를 앞세워 전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파키스탄이 드론 미사일 공세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하루바이언 돔식 방공체계를 뚫지 못해 전략적 우위를 놓친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시간, 길어야 한나절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현대전의 속도전을 상징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즉 핵 단추까지 손이 미치는 상황만큼은 인도 파키스탄 모두 피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 체면 싸움에 매달리다가 자칫 나라가 통째로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와 비명, 승전보와 오욕이 뒤섞인 카슈미르. 밤하늘엔 여전히 포성의 섬광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한겨레, NHK까지 지구촌 모든 방송사가 릴레이 중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측 불가한 전장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 관심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보조 옵션 정도로만 평가받았지만 이젠 전쟁 판도를 뒤집을 핵심 변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 실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자기 혁신과 땀방울 현장 데이터로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카슈미르 저편 하늘에선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막 지평선 너머에선 자주포 포신이 불을 뿜고 수도 뉴델리와 이슬람아바드 외교부는 새벽부터 불 켜진 채 전화기를 움켜쥔 채 비명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휴대폰 알림에 뜨는 속보 두 글자에 가슴을 뜨겁게 달구거나 서늘하게 식히며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연구자료로, 또 누군가는 정치적 레버리지로, 또 다른 누군가는 끔찍한 인류 사변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화염, 그 속에 숨은 계산과 음모, 기술과 자존심,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하게 뒤얽혀 움직이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순간 욕설과 증오가 폭발해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면서 동시에 급박한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정치, 지형 재편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피로 쓴 교훈은 늘 끔찍하지만 그 속에서 얻은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카슈미르의 붉은 하늘 아래를 뒤덮은 포영과 섬광은 인류에게 다음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재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교훈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돌아본 인도 파키스탄 충돌의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도드라진 한국 무기체계의 존재감에 대해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능과 가장 눈부신 창의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진실을 똑바로 마주보고 잘못된 선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단호히 멈추게 하는 힘, 즉 시민의 지혜와 연대를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 단초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